1960년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낮은 출산율이었어요. 당시에는 인구가 곧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각 국가들이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각 국민들한테 출산 지원금을 주고 애를 더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도 늘릴게요 하고 막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만한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유럽의 남동부에 있는 나라 루마니아의 독재자, 바로 이 남자 니콜라 차우셰스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한 이 루마니아의 인구 정책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애를 낳도록 우리가 도와주자가 아니라, 야! 애 낳아라. 강제로라도.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정책이었어요. 자, 어떤 정책이었냐? 먼저, 일단 여자들은 피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당 무조건 4명 이상을 출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월경 경찰 제도를 운영해요. 월경 경찰 제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경찰인 거죠. 네 번째는 산부인과에 여성들이 강제로 검진을 가게 갑니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는 더 비참해요. 만약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차우셰스쿠가 여자가 이제 피임 도구를 사용하거나 부부가 또는 낙태 수술을 하면 사형에 처해버리거나 또는 아주 큰 중형에 처하게 합니다. 아니, 채팅창에 여자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독재자였죠. 더 황당한 건요, 아내의 배란일, 그러니까 배란일이란 건 여성이 한 달에 이제 며칠 동안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내려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감옥도 보내버려요. 뭐야 그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성병 환자들에게조차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에 걸려 있어서 사실 아이를 낳으면 병에 감염될 수 있는 아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 월경 경찰이 여성들의 혹시 임신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나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했고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제로 임신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검진의 과정이 상당히 비인간적입니다. 여성들을 4명씩 발가벗겨서 한 번에 진료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셨어요? 이번에 성관계 가지셨어요? 왜 임신 안 해요? 감옥 가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막장 국가야. 정말 이게 왜 진지했다는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만약에 이제 낳지 못하거나 또는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시 평균 연봉의 3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100만 원을 벌면 야, 너 35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와. 너 왜 못 낳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건강적으로 불임이 있거나 장애인이면 아이를 못 낳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마니아는 이 정책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요, 이 정책을 시행한 후에 루마니아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긴 합니다. 1966년 1.90%의 출산율이었는데 1967년에는 3.66%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우셰스크 독재자가 너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봐, 내가 애 낳으라고 했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좋잖아. 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루마니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루마니아는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 또는 재정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민들이 아이들을 낳긴 했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교육도 해주지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결국에 루마니아의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로 버려지게 돼요. 왜냐면 부모가 제대로 먹이질 못하니까요. 그리고 병이 들어 그럼 치료를 못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게 되고 고아원에 끌려가게 되고 또는 가축처럼 길러지게 됩니다. 차우셰스쿠가 막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1년 사이 유아 사망률이 145%나 증가했어요. 실제로 말하면 강제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성병 감염률이 높아졌고요. 또 전염병도 높아지고 정신질환의 발생률도 나라 전체적으로 계속 높아졌고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처형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강제적인 정책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한 독재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정말 나라가 썩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뒤 그가 또 다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대책이 단 하나였어요. 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태어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애만 출생 신고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강제로 낳아진 아이들한테 책임질 여력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등록만 한 달 후에 죽지 않으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인간적인 인구 정책으로 탄생한 사람들을 이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신체 발달이나 평균 수명이나 교육 수준이나 취업률 등등에서 루마니아 그 역사적인 모든 통계에서 정말 최악의 통계치를 보여주죠. 자, 결국 이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1989년 이 세대가 주도한 시위에 의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우셰스쿠는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이 정책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독재자가 세균이나 암살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국을 방문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여왕이에요. 악수를 한 직후에 바로 손을 알코올로 소독한 거죠. 사실 이런 건 친한 친구 사이에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 신뢰가 중요한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그것도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에게 이런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건 너무나 말이 안 된 거예요. 결례를 범한 거죠. 또 다른 건요, 신생아 건강을 이유로 그 모든 영아들에게 수혈을 하게 합니다. 나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이제 국가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이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백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태를 낳게 하고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엘레나예요. 독재자의 아내 엘레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엘레나는요, 나라의 국민들이 사실 루마니아라는 국가는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레나는 지하에 대형 냉장고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아이들까지 해서 아사할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모독이라는 죄도 받고 있는데요. 그 서방에서,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좀 가난한 국가니까 서방국들이 성경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종교를 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지원받아서 그 성경을 다 찢어서 그걸 화장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지로 만들려면 제대로 파쇄를 해서 휴지로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쇄를 제대로 안 해서 화장지에서 똥을 닦으려고 봤는데 성경 구절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일부에서는 성경 모독이다, 종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내 엘레나의 만행인데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독재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루마니아 독재자 가족 사진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아들 니쿠, 이 아들 니쿠가 굉장히 아름다운 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의 부인 엘레나는요, 아들이 잠시 해외로 나간 사이에 자신의 군부대 병사들을 불러서 그 여자를 성적으로 모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사들이 자행했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자신의 아들의 책상 위에 볼 수 있도록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 루마니아 공산당에서 차우셰스쿠의 아내 엘레나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그 통칭을 받고 있대요.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인민들은 벌레와 같고 아무리 먹여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줄 수 없던 사람이었죠. 루마니아 그 독재자였던 차우셰스쿠는요, 이러한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이미지였는데요. 스스로를 그 루마니아의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김정일 저리 가라죠. 그래서 자기가 기마병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고 약간 의도적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국민들은 쫄쫄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평양의 그 주석궁을 보고 너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치적을 기념한답시고 여기다 인민궁전을 세우게 됩니다. 김정일 저리 가라죠. 자, 이게 그 유명한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이에요. 근데 이 인민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유서 깊은 석조 건축물을 대거 철거해버리고요. 근처에 있던 교회까지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 시가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그런 석조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 나를 칭송하라 하는 건물을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차우셰스쿠 본인은 이곳에 그닥 오래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단일 건물 중에서는 미국의 펜타곤 다음으로 거대한 건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차우셰스쿠가 그 미적 감각이라고는 없어서 기분에 따라서 설계도를 마구 바꿔서 사실 이 건물 자체가 균형이나 이런 거를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엔 재정난 때문에 대리석으로 반 정도만 꾸며놓은 방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요. 그 안에는 그 철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가 처형당하고 나서 바로 철거됐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만행이 있어요. 그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자 구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자 구조 작업으로 인해서 도시의 복구가 늦어진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구조 그만하고 그냥 그 지진으로 무너진 그 잔해는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잔해를 철거하는 과정 중에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니까 막 그 피해자들의 시체의 팔다리 등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이 실종자 가족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으로
자신의 의지를 굳혀버렸죠.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루마니아의 독재자는요 상당히 그 김일성에 대해서 좀 닮고 싶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그 부자 세습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것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도록 시도했다고 합니다. 되게 일화가 많아요. 작게는 자신이 이렇게 막 국민들이 되게 힘겹게 죽어가고 있고 막 힘든 재정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던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개한테는 자신의 궁에서 그 개의 전용 방을 준 거예요. 방에다가 텔레비전과 전화기까지 놔줬고요. 혹시라도 이 개가 죽을까봐 개의 음식을 따로 먹어보게 하는 전속 의사까지 두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독재자의 최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넷에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는 결국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군이 인민군이라고 할게요. 인민군에 의해서 결국 잡히게 돼요. 바로 여기 검정 모자를 쓴 게 바로 독재자고요. 여기 있는 금발머리의 여성이 엘레나입니다. 부인 엘레나입니다. 결국 그 차우셰스크가 강행을 해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낳게 한 그 세대가 시위를 일으키게 되고 그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냐고요? 이것 또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이게 이들의 최후죠. 결국 그 시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인터넷에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의 사진이 있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아마 루마니아 국민들이 이 독재자 부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총살을 당한 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시체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방송이니까 제가 그 사진은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 독재자를 제가 이렇게 토요 미스테리 주제로 가져오게 되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몰고 가게 한 독재자의 삶은 빛을 추구하는 시민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결론이었는데요. 이게 아마도 우리에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도 분단 국가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거였는데요. 오늘 토요미스테리 제가 인물탐구 이야기로 독재자 차우셰스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